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연말이라 약속 많으시죠? 게다가 술자리 또 바깥 기온은 또 많이 낮아서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술을 마시게 되면요, 우리 몸이 이제 유난히 무릎도 아프다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알코올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적으로 또 에너지를 쓰게 마련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절 주변 지탱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깥 기온은 낮죠. 그에 따라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근육은 또 굳게 되면서 주요 관절 부위의 통증 더욱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연말에 심해지는 무릎 통증,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릎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함께하고요. 특히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평소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2025년도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다, 크리스마스다 이래서 매우 바쁘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계시거나 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 건강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특히 무릎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건강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릎 지장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대표적인 질환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원장님 이제 좀 고령층이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던 이 퇴행성 질환이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 그 진행 단계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 이거를 이제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네. 엑스레이 검사를 기준으로 이제 편의상 관절염 초기, 관절염 중간 단계, 관절염 말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 단계는 엑스레이에서는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고요. 증상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게 되는데 물이 차거나 무릎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니까 이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또는 가시가 돋는 것처럼 이상하게 좀 지저분한 게 생기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관절염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이때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에 연골 손상이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손상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왜 중요하냐면 이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염이 망가지는 관절염 말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가능하면 이제 퇴행성 말기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좀 진단하고 미리 예방하고 맞습니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받으면 좋을 텐데요. 근데 일시적인 통증인지 과연 퇴행성 질환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점검법 원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가 보통 관절염 중간 단계, 초기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증상인데요. 이 5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된다 그러시면 관절염 중간 단계에 왔구나,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지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거나, 두 번째는 움직이면서 무릎 주변에 통증이 열감이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붓는 느낌, 부어오르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뻣뻣한 느낌이거나 또는 무릎 전체가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 네. 5번째는 움직일 때 안쪽에서 무릎을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딱딱 소리가 느껴지거나 이런 경우 중에 이 5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된다.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연골 손상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좀 내 몸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있으신 분, 그리고 좀 열감이 느껴진다, 좀 붓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하시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릎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반복되고 또 무릎을 움직일 때 뭔가 걸리는 느낌, 그리고 소리가 난다면 퇴행성 질환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단계별로 네.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까? 맞습니다.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각각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회복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정밀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게 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연골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사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주사 치료가 연골을 재생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관절 주변에 관절 주머니나 인대 구조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증식 주사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 이때는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 재생술을 해주거나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주는 치료, 이렇게 간단한 치료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연골 손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면 수술해야 되나, 인공관절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요즘은 손상 범위가 크더라도 주변 관절이 많이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망가진 관절 연골을 살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관절염 말기로 이때 중간 단계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져서 병원에 오시면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요즘은 부분 치환술로 수술 범위를 작게 하고 재활 치료도 빠르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해 주신 치료법 가운데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무릎이 망가지고 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무릎이 많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큰 몫을 하는 게 관절 주머니와 또는 인대 구조들도 큰 몫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손상된 인대 구조와 또 관절 주머니 주변에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해주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 염증 반응이 사라지면서 또 재생 반응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재생 반응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정상에 가까운 튼튼한 조직으로 재생되는 이런 네.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효과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식 주사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주기로 네. 치료 잘 받게 되면은 이제 치료 간격에 대해서도 또 네. 궁금하거든요. 보통 치료자에 따라 다른데요. 병원에 내원하는 게 손쉬우신 분들은 보통 2주 간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병원에 오시기가 부담스럽거나 좀 지방에서 멀리 오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한 달 간격으로 3, 4회 정도 치료받으시면 전체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전부 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 맞습니다. 4회 정도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주사 치료라서 굉장히 간편하고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흉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개하는 게 아니고 주사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깨끗하게 무균 처리해서 주입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손상된 인대 조직을 튼튼한 조직으로 재생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의 모든 부위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치료했는데 약효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증상이 생겨도 약물 내성 없이 내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물의 내성 걱정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인대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바로 증식 주사입니다. 자, 실제로 치료가 잘 되신 분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셨던 우리 63세 어머니께서 직접 증식 주사로 치료가 잘 되셨습니다.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검사를 했는데 MRI상에서 연골 손상이 경미하게 있지만
안쪽에 관절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서 염증 반응이 많이 동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선택하셨고요. 주사 치료 5회 정도 하고 나서 정밀 검사 다시 했는데 내측 측부인대 주변에 염증이 사라지고 네. 그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호전되고 관절 주변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감소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사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그리고 걸으실 때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8 개띠예요. 58년생이시고요. 예. 네. 우리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저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네. 걷는데 지장이 있고 앉았다 일어서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한 2년? 2년이요? 예, 그 아이고. 척추 협착증이라서 이거 수술하고 난 뒤부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시리고. 그러셨어요. 네. 예, 예. 예. 처음에 허리 수술하실 때는 다리가 많이 저리고 그러셨어요? 예, 좀 찌릿찌릿하고 이랬어. 네. 그럼 아프지는 않았는데 내가 협착증 수술 이거 2번 했어요. 하고 나니까 걸음을 좀 걷는데 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수술할까 지금 양쪽 다 해야 되나 지금 잠도 안 오고 막 아이고. 고민이 너무 많아서. 네, 어머니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무릎에, 선생님이 무릎 사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무릎에 왼쪽 무릎은 좀 이게 좀 딸같다 하더라고. 연골 딸가지고 견디는 만큼 견디다가 수술해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 맞아요. 예. 근데 엑스레이 검사하시고 예. 이제 그 선생님이 다를 때까지 달았다 기다렸다가 수술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수술은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어머니 요즘은 인공관절 수술 말고도 예. 관절을 잘 살리면서 내 관절을 잘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많아요. 수술 아니고 치료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물론 어머니 수술은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예. 수술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무조건 다 똑같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맞춤 양복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다 무조건 사서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맞춤 양복처럼 맞춤 치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치료가 있으니까 예. 내 몸에 딱 맞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머니 그걸 집에 혼자 계시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지요, 저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야. 가봐야 되는데 한 선생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몸에 딱 내 몸에 맞는 적절하게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보시면 예. 어머니는 꼭 인공관절 수술 아니어도 연골 재생술이나 또는 다리 오자다리 휘어 있는 것만 잘 교정하면 어머니 쓰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청소만 해줘도 어머니 버티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만나시면 예. 오히려 인공관절 안 하고도 잘 사실 수 근데 있으니까. 그런 데가 경북 시골이라서 아이고. 경북 상주인데 그런 선생님 만날 게 잘 없잖아요, 제가 집에서. 그러게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경북 시골까지 막 가셔서 이렇게 이 진료를 봐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발품을 좀 파셔야겠죠. 네, 자녀분들 또 주변 가족들, 지인들 도움 받으셔서 어머니 좀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계신 병원 꼭 내원하셔서 진료받고 특히 정밀 검사 받고 정확히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신 만큼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병원 가시는 것도 서둘러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